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131 과정 2차 1과목을 맡은 한용호로 합니다. 반갑고요. 우리 과목이 지금 1과목, 2과목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과목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때 뭐 인수 제한이 뭔지,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해가 뭔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어떤 건지, 뭐 이런 조건을 좀 따져서 보험에 가입하는 단계까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근데 상당한 내용들이 이 과목을 이제 문제를 풀거나 이렇게 할 때 앞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이 과목에서는 논의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학습은 1과목을 먼저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과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암기할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달라진 게 뭐 한 3년 돼가나요? 그 이전까지는 보험 이론이 좀 많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비중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 와서 보험 이론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도 출제를 이번에도 뭐 2문제인가요? 뭐 출제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좀 암기를 좀 해야 합니다. 좀 번거롭지만 그래서 제가 일부 그 암기 팁도 좀 제공을 할 거니까 그에 따라 좀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 요령을 좀 터득을 좀 하시고 그리고 각종 뭐 재해라든지 뭐 이런 파트들이 암기를 하지 않으면 조금 그 껄끄러운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걸 좀 정리를 해서 이 과목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수험생들이 간혹 이제 계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하시는데, 계산기는 이제 공학용 계산기, 뭐 또 더 세분하게 되면 재무용 계산기도 있고요. 버튼이 좀 작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통상 말하는 뭐 쌀집 계산기, 이런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에 대해서는 기능 버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활용하면 되는데, 이 계산기 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기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를 풀 때 이 계산기 사용법을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급하게 계산기를 사신다. 그러면 기능, 자 버튼이 없는 것이 있는 게 있어요. 간혹. 그런 것은 사시면 안 돼. 자, 이렇게 너무 단순화된 계산기를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있어야 할 기능이 첫 번째, 그로스 토탈에서 GT 기능이 있어요. GT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이 계산기의 그 장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GT 기능. 그래서 여러분 중간중간 값을 엔터를 친 다음에 그것을 한꺼번에 더해서 합산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GT 기능입니다. 중간에 A 계산했고 B 계산했고 C 계산했고 그 결과를 다 더해서 얼마야 할 때는 GT를 누르면 엔터 쳤던 값이 다 한꺼번에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그 기능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공학용 계산기는 그거 필요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제가 따로 설명할 거 없어요. 공학용 계산기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익숙하지 않으면 시도를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GT 기능은 좀 유사한 기능인데 값을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저장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도 제가 이제 추가로 이 다음에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반드시 사실 때 제일 중요한 기능 버튼이 자 GT가 있어야 한다. 알겠죠? 만약 이런 계산기를 사신다면 GT, 그로스 토탈 줄임말입니다. GT. 메모리, MRMC 기능, 메모리 리콜, 메모리 클리어 이 기능인데 지금 보면 M-M 플러스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있으면 좋아요. 이것도 잘 활용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 목적 계산기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가로놓기 안 들어가니까 어쩌고 그러는데 가로놓기 잘못 쳐버리면요 전혀 다른 값이 나와버려요. 사실은 그게 좀 더 위험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문제지에다가 계략적인 어떤 결과값을 적고 나중에 답안지 되게 옮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너무 그 저렴한 계산기 사시면 안 됩니다. 저렴한 계산기. 그래서 이것은 그 센서가 버튼 센서가 가운데만 몰려 있어요. 그래서 끝을 잘못 누르게 되면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계산기를 못 만들어서는 아닌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걸 계속 주력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이 좀 있죠. 뭐 일본의 막 카시오라든지 샤프라든지 요즘 뭐 가장 널리 쓰는 게 이제 샤프 제품인데 그게 센서가 제일 좋아요. 제가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되게 잘 먹는 값이 뭐 3만 원대 내외인 것 같아요.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산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자, 만약에 계산기가 뭐, 그러니까 미리 사면 좀 잘못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좀 부탁한데, 뭐 5,000원대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기능은 다 있는데, 센서가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산기 설명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계산기에 대한 궁금이 발동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를 좀 펼쳐보시면, 우리 방문각 교재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되게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업무 방법서를 기본서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냥 그 번호를 새로 매기거나 제목만 그냥 새로 그 글자, 활자를 좀 달리해서 만든 책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교재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25년에 이제 출간될 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년 출간된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교재보다 3월 중순경에 나올 거거든요. 교재보다 훨씬 더 좀 그 인식하기 좀 쉽게 정리도 좀 해놓고요. 팁도 좀 제공하고 더 잘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교재도 그러한 내용을 좀 담고 있지만 더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사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될 거 몇 가지 좀 점검하고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우리 평생 직업이에요. 평생 직장은 없으나 평생 직업은 있다. 손해평가사. 그죠? 네.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 이 시험 과목은 잘 아세요. 근데 오늘 이제 다뤄할 내용이 이거죠. 이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 체결할 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약 체결 이후에 이제 사고가 생겼을 때에 관련된 손해평가 요령이 여기에 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략을 좀 잘 짜야 합니다. 일단은 우리 평균 60점을 맞아야 되고요. 과목당 40점 이상. 그러니까 우리 2차는 10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10문제도 세 번에 대해서 15점이라도 뭐는 5점, 뭐는 7점 이렇게 또 세 번에 시켜서 부분 득점이 좀 가능하도록 이렇게 출제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무조건 뭐 15점, 무조건 뭐 20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총 10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1과목이 10문제, 2과목이 10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말이 없는 한 1번부터 10번은 1과목이에요. 오케이? 1번부터 10번은. 그래서 1번부터 10번에서 40점이 넘어야 돼요. 일단 과락을 면해야 됩니다. 이거 평균 60점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저 1과목이 좀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는 그런 과목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10회 문제를 그러지 않았어요. 2과목보다 더 어려웠어요. 1과목이.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이렇게까지 시간이 좀 부족하게, 왜냐하면 점검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한도에 걸리거나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 낭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출제되는데,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수험생들이 1과목은 암기 과목, 2과목은 계산 과목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1과목과 2과목의 경계가 좀 불분명해지고 있어요. 업무 방법수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기본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가축 재해보험, 특히 이제 우리가 가축은 더 세분할 수 없지만, 농작물의 어떤 특성을 모르고 농작물 재해를,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1차에서 재배와 원해 작물학을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기초적으로 좀 쓰여요. 작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작물 평가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손해평가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재배학에서 이제 대표적 예를 들면 C3 작물, C4 작물 들어본 적 있죠? C4 작물 중에 이제 옥수수가 대표적인 거야. 옥수수. 그러니까 보험금 산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가입할 때도 달라요. 이게. 그래서 농지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런 특징이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 지식을 재배와 원의 작물에서 생각을 하고 왔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1차는 이제 당연히 여러분 다 뭐 합격하실 건데, 재배와 원의 작물 할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작물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씀드린 같이 1과목 같은 건 암기할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암기법을 하지 않으면 이걸 좀 따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공한 암기 팁을 가지고 저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월 과정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것은 적응을 미리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험료, 뭐 차익보험료 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팽년 착화량 수확량 계산이라든지 이런 기본 문제 정도는 일단 한번 연습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3월 과정에서는 추가로 제가 유무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좀 다뤄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반복이 살 거예요. 반복이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 숫자도 똑같고 이걸 또 풀으라고요? 예, 푸세요. 어차피 다음날 일어나면 그 숫자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문제를 또 푸나요? 예,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정해지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너무 많이 풀다 보면 숫자가 기억이 나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기억력이 뛰어나신 분은 없을 거라 보고, 100여 문제를 풀면 그걸 숫자를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정해야 될 문제가 딱 정해지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나는 득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숙달시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그 계산기, 고학력 계산기라든지, 우리가 속칭 말하는 살집 계산기라든지, 계산기를 가지고 숙달을 좀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버튼 누르는 거라든지, 이런 과정을 빨리 좀 푸는 것을 꼭 빨리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좀 조급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자, 1과목 우리 농작물 재보험이 가축 재보험의 손해평가라는 말이 빠졌고요. 이론과 실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과목은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이렇게 되어 있고, 1과목은 손해평가라는 말을 빼고 이론과 실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겹칩니다. 그래서 1과목 내용이 수년 전에 비해서 많아졌어요. 합승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1과목이 좀 부담으로 이제 요즘 좀 약간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이 좀 해결하도록 합니다. 자, 1장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보시면 보험의 이해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교재의 이제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오른쪽을 좀 보시면 팁 이런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시험장에 가기 전에 암기할 사항이 있으면 이걸 좀 정리를 해 놓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집어넣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책을 집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업무 방법서를 기준으로 하는 교재들은 이런 것이 없어요. 대부분 시중의 교재들이. 그래서 이런 좀 문제점이 있는데, 자, 그러면 보험의 이해 첫 번째 유형과 보험입니다. 우리가 왜 보험에 가입합니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죠.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항상 위험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 방법서를 제가 그대로 띄웠어요. 근데 이걸 아무리 읽어봐야 시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만 제가 색깔을 좀 칠해놨거든요. 그것만 좀 밑줄을 긋고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크게 문제 없어요. 한 번만 읽어보셔도 돼요. 다시 반복할 때는 제가 키워드에 밑줄 그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일상생활과 위험 이렇게 쓸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위험이 직면한다. 이거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다 있다. 이 정도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위험이 나에게 사고로 다가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가장 마음 아픈 게 또 경제 손실이죠. 이런 걸 초래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전체 내용 중에 핵심은 거기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위험의 개념 및 정의, 개념 정의 및 분류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가로놓기를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봐요. 각양각색이다 이런 말 빼고요. 요거 다 생략하고 바로 이걸 가로놓기로 시험 문제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봐요. 자, 위험이란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한다. 그리고 무엇을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두 줄로 출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런가요? 첫 번째 무슨 일이에요? 미래 일이고, 그 다음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가능성입니다. 발생 가능성이 해도 좋아요. 발생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안 좋은 것을 되게 우리가 이걸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리고 가능성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법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불확실성, 우연성을 기초로 해야 되고, 이미 확실하게 사고 발생하면 그것은 보험에 가입이 안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피보험 이익이라고. 그게 경제 손실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발생이 불가능한 것은 무효라 그랬어요. 우리 상법에서 그런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게 뭐예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절대 생기지 않을 가능성, 이것은 보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업무 방법서가 어떻게 보면 기본서예요. 저 가로놓기를 한다면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교재의 특징은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죠. 자, 여기 팁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지금 여러분 교재에 어디 있어요? 11페이지 상단에 보면 위험 팁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런 것은 기억을 좀 해달라. 기본서에 반영을 좀 해놨습니다. 꼭 좀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뭘 좀 알아야 되냐면, 자, 위험하고 이제 불확실성, 이 둘을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가로놓기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져 있는 사건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학자들은 저 둘을 구분하지 않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에서는 저 둘을 같이 취급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업무 방법서는 그렇지 않다. 이 둘을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무엇으로? 위험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 사건, 이 불확실성을 정확히 알려진 사건,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 사건. 그럼 저 앞에다가 가로를 딱 치고 저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자세히 출제가 아직 안 됐는데, 보험 이론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한번 봐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위태, 손인, 손해,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그림을 통해서 출제를 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위험과 관련된 용어로는 위태, 손인, 손해. 자, 저 해저드 번역을 해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위태라고 번역이 있습니다. 위태가 뭐냐? 여러분, 벼랑 끝에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부는데 어때요? 밖에서 볼 때, 위태. 그 위태입니다. 오케이? 그럼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사고가 생긴 거죠. 손해의 원인인 거죠. 그 손인이라 그래요. 손인. 그게 이제 사람은 너무 끔찍하니까 자동차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낭떠러지 떨어졌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손해가 생기겠죠. 그래서 빈칸 넣기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봅니다. 요거 집어넣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시험은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손인은 되게 알아챌 가능성이니까 요거 적어주고요. 여기 빈칸, 여기 빈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위태는 뭐예요? 위험 상황. 그 다음에 손인. 그 다음에 손해는 가치 감소.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내용은 외우셔야 돼요. 영어는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영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봐보면 요것도 같이 적어주면 답을 고르는데 더 정확해지겠죠. 논란이 없어지겠죠. 많이 적어준다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출제자들이 출제를 할 때 어떤 틀이 있으면 그걸 갖다 쓰면 편하잖아요. 근데 업무 방법서에 이게 파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갖다 붙여버릴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이거 볼까요? 자, 여기 사고가 생겼죠? 맞죠? 사고 발생 전을 뭐한 상태? 위태, 해저드. 자, 사고가 생겼죠? 그죠? 네, 이걸 페리라 합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겨요, 이제? loss, 손실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것을 손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손실이라고 표현하는데 손해. 근데 여러분, 우리 자격증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손해평가사. 손실을 적지 말고 뭐라고요? 손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태인해 이렇게 기회가 들어갑니다. 아주 태연해. 발음 비슷하죠? 네, 태인해. 그래서 거기다가 딱 하나 적어놓으면 좋겠죠? 네, 태인해 동그라미 쳐가지고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과목 암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위험의 이제 분류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봅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뭐 때문이에요? 위험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위험 때문에. 근데 그 위험을 지금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위험 중에서 보험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보험화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부터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입니다. 이건 측정 가능성 여부에 따른 건데, 측정이 가능하면 무슨 위험? 객관적 위험. 그러면 보험회사는 측정이 불가능한 것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측정이 가능한 위험을 보험 상품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 위험은 측정이 곤란한 위험을 말해요. 그래서, 자, 이것도, 가로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위험의 분리에 따른 다음 빈 공간의 내용을 기입하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서술하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봅니다. 제가 팁을 만들어 놨죠, 여기. 보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 항상 보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 둘 중에서 어떤 게 우리 보험 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입니다.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자, 봅니다. 순수 위험은 대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위험은 어떤 속성을 가졌어요, 아까? 미래일이고, 안 좋은 일이고, 가능성이고,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것이 뭐예요? 손실 아니에요? 손실. 그래서 손실이 기회만 있고, 일이 기회가 없는 것을 뭐라 불러요? 순수 위험. 이렇게 부릅니다. 순수 위험. 근데 투기적 위험은 뭣도 얻을 수 있는 거?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봐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순수 가로치고요. 여기 투기적 가로치고 낼 수 있어요. 지금 이해하셨죠? 이런 키워드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이걸 읽으시면 내가 지금 뭘 읽고 있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체크해달라는 거 체크를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보험이론은 출제가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15점 이상을 커버하는 아주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하지 말자.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 이렇게 봅니다. 순수위험하고 투기적 위험 이렇게 좀 나눴었죠. 근데 우리 보험 상품을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순수위험입니다. 순수위험.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순수위험인데, 순수위험의 종류가 이렇게 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순수위험이다. 순수위험은 초래하는 손실의 특성이 따라 가로 열고 무슨 위험, 무슨 위험, 무슨 위험, 무슨 위험, 이걸 적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반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학습할 때 이런 데 초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다. 재산 손실 위험은 직접적 결과로,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 자동차가 망가졌어, 농작물의 피해가 낙과가 얼마 됐어, 감수가 얼마 됐어, 뭐 이런 직접적 결과로 얻게 된 재산상 비용을 재산 손실 위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손실 위험은 여기서 파생되는 겁니다. 파생되는 거. 2차적 경제 손실 위험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지금 뭐 공장 화재로 공장 가동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시설물 같은 거 화재가 나면 어떻게 돼요? 농사 못 짓는 거죠? 그다음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다시 설치를 해야 되잖아. 또 시간 비용도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간접 손실 위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재산 손실 위험. 두 번째가 간접 손실 위험. 그 다음에 우리 시설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우리 어린시설 등 있죠? 이런 것들이 불이 나면 만약에 옆에 있는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배상 책임이라고 해요. 배상 책임. 그러니까 내 하우스에 불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일단 하우스에 불 나게 되면 재산 손실 위험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간접적 손실 위험, 간접 손실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옆에 남의 하우스에도 불이 옮겨 붙는 경우 있겠죠. 그걸 뭐라고요? 배상 책임 위험이다. 손해배상 책임 위험이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그 아래서 일을 하다 다쳤다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인적 손실 위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순수 위험은 어떤 거예요? 재산 손실 위험, 간접 손실 위험, 배상 책임 위험, 인적 손실 위험. 그럼 가로는 어떤 걸 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출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자 봐요. 지금 4개죠? 그럼 4개면 4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에 4개 내고요. 4개를 다 채워내면 5점 이렇게 배점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적으면 0점이고요. 하나 적으면 2점 주고, 2개 적으면 3점 주고, 4개 다 적으면 5점 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배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그런 식으로 출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4개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과거에 4개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4개만 적는 것도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그것은, 출제자 마음이에요. 출제자 마음. 그래서 순수한 사람은 사기를 많이 당하죠. 맞죠? 순수한 사람은 사기를 많이 당해. 재간둥이, 재롱이 피우고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때요? 칼로 벤 것 같은, 그죠? 당한 적이 많다. 재간, 배인,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재간, 배인. 재가 뭐예요? 재산 손실위험. 간은요? 간접 손실위험. 배는요? 배상 책임위험. 그 다음, 인적 손실위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이건 뭐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출제를 했을 때 내가 그걸 적어놓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태적 위험과 동토적 위험이요. 자, 전태 그러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동태는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 스태틱, 다이나믹 이렇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사고 생겼어. 그러면 손해 피해가 얼마인지 파악을 했어. 근데 돌아서 가지고 얼마라고 딱 이야기했는데 그 사이 봤더니 그게 좀 더 늘어나고 변화가 있게 돼. 그럼 보험상품 어떻게 만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태적 위험과 동토적 위험에서 우리가 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정태적 위험이지 동토적 위험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봐보면 요걸 얘기 정리해놨죠? 선생이 나름대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고 꼭 이렇게 적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지만 중요한 내용 이렇게 적을 거란 말이에요. 앞에 집어넣으라 할 수가 있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뭐라 하고? 정태적 위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변하여 예상하기 어려운 뭐예요? 동태적 위험.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암기법을 안 써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 다음에 특정적 위험하고 기본적 위험. 요게 이해가 좀 어려워요. 야, 그게 기본이지 했을 때 이 기본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달라. 더 광범위한 표현이에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농가에 화재가 났어요. 그런 것은 특정적 위험입니다. 근데 이런 건 어때요? 태풍이 발생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초토화시켰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영어로 뭐라 하면 기본적 위험이라 그래요. 그럼 보험회사는 어떤 걸 보험 상품으로 만들고 싶어요? 특정적 위험이죠. 여러분, 경부고속도로에 자동차가 접촉사고가 났어. 그런 걸 이제 보상해 주는 건데, 대한민국 모든 자동차가 동시에 접촉사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은 뭐예요? 농작물 뭐에 대한 보험? 방금 제가 말했어요. 농작물 뭐? 그럼 이건 무슨 위험이에요? 기본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냥 놔두게 되면 보험회사가 상품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정책적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 피해를 갖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기본적 위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런 부분에도 보상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보상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단은 구분을 하세요. 보험 상품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어떤 거예요? 특정적 위험입니다. 예외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은 뭐 또 하고 있다? 기본적.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이제 그것을 좀 더 추가해서 정리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담보위험과 비담보위험 및 면책위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11월, 12월 2달 동안 강의를 한번 진행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종합위험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잖아요. 자, 종합위험 상품은 그걸 이제 대표로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할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 우리가 그에 대한 보장을 부담할게. 그게 담보예요. 그러니까 보장하는 재해가 뭐예요? 담보위험입니다. 보장해주겠다 하는 게 뭐라고요? 담보요. 근데 이건 안 해. 전쟁이나 혁명, 내란 등에 이런 것이 있어서 피해가 생겼다. 그런 손해가 생겼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담보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걸 비담보위험이라 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봐요. 제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렇게 했죠. 자, 화재 났으면 담보위험 맞죠? 맞죠? 근데 봤더니 농부가 지가 불을 질렀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을 현저히 변경 증가시켜서 화재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면책됩니다. 그걸 이제 면책위험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전쟁 그것도 있죠? 상법에서는 면책위험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자, 들어봐요. 면책하고 사실은 그 부담보, 비담보는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근데 우리 업무 방법서는 저 두 가지 밑에 비담보하고 면책을 같이 묶어가지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다 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예를 일부러 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상법에서는 전쟁 등을 면책으로 이렇게 구분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담보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예,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은 좀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확실하게 다른 것은 어때요? 이것은 뭐예요? 이건 뭐예요? 원래 담보된 위험이었죠? 원래 보상해줘야 되죠?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면책이라고 그래요. 면책.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상법이 그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걸 같이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여기에 밑줄 봐요. 보험자의 담보 보험에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거예요. 오케이? 예. 담보 보험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죠. 그런 경우는 면책이 되는 겁니다. 자, 저것도 이제 가로놓기 낼 수 있을 거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보험에 적합한 위험의 내용을 4가지 적으시오 할 수도 있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좀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보험에 적합한 위험. 첫 번째 무슨 위험이에요? 객관적 위험. 두 번째 순수 위험. 세 번째 정태적 위험. 네 번째 특정적 위험. 기본적 위험이 아니라. 근데 우리 농작물 재해는 예외적으로 기본적 위험도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으니까. 그죠? 정부가 뛰어들어서 정책적 보험으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걸 순서를 좀 바꿀 거예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 모두 다 보험에 가입하는 거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특정 순객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이런 사람 안 되겠죠. 특정한 순수한 고객. 자, 보험에 적합한 이유는 뭐라고요? 특정 순객 이렇게 해보세요. 순서를 바꿔서.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 내용을 교재에다 그냥 좀 적어 놓으세요. 이 다음에 핵심 정리 기출 예상 문제집에 이걸 수록을 해서 암기법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거기다 팁을 다 달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좀 해놓으시면 암기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보험에 적합한 위험 말해보세요. 특정 순계. 특이 뭐예요? 특정적 위험. 그 다음 정태적 위험. 순수 위험. 그 다음 객관적 위험. 이렇게 특정 순계. 처음이 이상해. 저도 이걸 처음 만들 때 참 이상했거든요. 보험이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암기법을 만들면서도 좀 고생을 했는데 일단 특정 순객 이렇게 외워서 반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이게 뒤쪽으로 하게 되면 좀 와해돼 가지고 좀 이상이 좀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출제를 하게 되면 일단은 요걸 기초로 해서 좀 기억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농업 부문 위험의 유형입니다. 자, 여러분 농사 지어요? 농사 지어요? 근데 생각보다 수확량이 적을 수 있죠. 감수량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생산 위험입니다. 생산 위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재해라든지 뭐 병해충이라든지 가축 같은 질병이라든지 이게 생산 위험이에요. 생산 위험. 다시 한번 농업 부분 위험의 유형을 네 가지 쓰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첫 번째가 무슨 위험이에요? 생산 위험. 근데 자, 우리 이제 나중에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 농업 수입 보장 상품이 있어요. 예? 농업 수입 보장 상품이 있다고. 그건 어떤 특징이냐면 이런 생산 위험만 보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금년에 풍년이야. 그럼 가락 농사부 시장에 갔더니 뭐예요? 농산물이 넘쳐나죠? 가격은 싸져요, 비싸져요? 싸져요. 그래서 농가에서 어떻게 트랙터로 막 갈아엎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왜 팔아도 손해인데? 그렇지. 인건비가 더 들어. 이게, 그래서 아주 대농을 하지 않는 한, 되게 보면 사실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해서 그 인건비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좀 적게 준다고 하지만 그들도 자신의 인권을 막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나아? 갈아엎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 인건비 주고, 그래서 인건비가 1,000만 원 들어갔어요. 농작물을 팔았더니 800만 원 받아요. 그럼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녹비작물로 써버리는 거죠. 갑자기 녹비작물? 재배하고 원예작물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죠. 비료처럼 갈아엎어버린 다음에. 그게 더 낫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도 해주겠다. 가격 할인에 대한 보장도 사실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자, 여기 딱 요 두 가지가 뭐예요? 농업수입 보장의 상품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야, 농업수입 보장은 농업수입 보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요것 빠지고 요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농업수입 보장이 이 둘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농업수입 보장 상품 좀 7개인가요? 그게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옥수수가.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개정된 걸 반영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모든 품목이 다 해주진 않아요. 마늘, 양파, 콩, 그다음 양배추, 포도, 가을 감자, 고구마. 근데 옥수수 이번에 또 들어와. 지금 제가 뭐라고 막 이야기했죠? 암기해야 돼요, 이 다음에. 그러니까 암기하는 법 다 해줍니다. 그거 암기해서 적어야 돼요. 지금 우리 농작물 재보험에 농업수입 보장 품목을 5가지 이상 적으시오. 그렇게 낸다니까. 요게 2차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럼 그걸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 다음에 그것은 다시 암기하는. 그리고 옥수수가 이번에 좀 추가된 것 같아요. 제가 약관을 이렇게 봤어요. 약관은 금년 25년 시험 대상으로 하는 약관은 24년 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25년이 1월 달이 됐는데 벌써 뭔가 약관이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바뀐 것을 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월에 시험을 볼 때는 24년 약관을 기준으로 하는데, 제가 24년이 지나자마자 신정 때 약관을 다 이제 점검을 해봤더니 새로운 그 품목이 2개 들어오고요. 기존 품목 옥수수가 농업수익 감소 보장으로 이제 추가되고 이런 변화만 있는 것 같아요. 드루바하고 블루베리 이 2가지가 추가 상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개정된 내용도 반영해서 해드린다. 그리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저 봅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정권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냐.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면 골치 아파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 너 저 빨간당이야, 파란당 그런 거 묻지 마요. 우리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이런 측면들이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 위험 처리, 이랬죠. 제도적 위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적 위험. 그래서 사고, 질병, 사망이 따른 위험,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여기 봅니다. 농업 부분 위험의 유형을 4가지를 쓰시오. 그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위험이에요? 생산 위험, 가격 위험, 제도적 위험, 인적 위험. 그래서 우리 지금 50대 중반이 줄을 이루는 우리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대비자를 보면 꼭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농작물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 농가에 대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로망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전원주택 마련해서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절대 그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한 달 살기 한번 해보세요. 잡초 때문에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어때요? 거기서 살면 어때요? 세상과 단절되고 도인 생활하고 비슷해. 사는 집이 생가죠. 그래서 기억을 어떻게 해요? 생가 도인. 농업의 위험이 되겠습니다. 농업부문 위험을 적으라 그러면 뭐예요? 생가 도인. 거기서 살긴 사는 집인데 거의 나는 무슨 생활을 한다? 도인 생활을 하게 된다. 그게 농업부문 위험입니다. 알았습니까? 농업부문 위험이 뭐라고요? 생가 도인 이렇게 외웁니다. 지금 여러분은 뭐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안기법 만드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있긴 계시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예요? 여기하고 연관되고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연관되게 생가 도인, 제가 이렇게 해서 제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안 이뻐. 그래서 생가 도인 이렇게 했어요. 괜찮겠습니까? 제자보다는 도자가 더 느낌이 오잖아. 잘했어. 내가 봐도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위험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여러분 위험은 없었으면 좋겠죠. 이거 위험 어떻게 하지? 그래서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의 및 구성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업방서가 위험 관리의 의 및 목적에 대해서 일반적 목표, 관리의 목적 이렇게 하는데, 이건 출제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어요. 이게 2개밖에 안 되잖아. 2개씩밖에. 그죠? 그리고 간혹기도 약간 미약해 이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정리를 좀 해놓게 했는데, 이것은 적으라 할 가능성이 조금 약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왜? 아직 안 낸 게 엄청 많아. 근데 굳이 이걸 내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요. 첫 번째 뭐예요? 최소 비용. 좀 정리한 거 한번 보셔도 돼요. 위험 비용을 최소화하자.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자. 여기에 일반적인 목표라면, 관리의 목적을 또 따졌을 때 사전적 목적과 사후적 목적이 있다. 근데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서 이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왜? 다른 거 낼 것도 많다. 다른 거 낼 것도 많은데 굳이 이걸 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또 잘못 내게 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낼 가능성이 좀 낮아. 그러나 요건 낼 수가 있습니다. 위험관리 구성요소입니다. 요건 외워야 돼요. 위험관리 구성요소. 여러분, 우리 요즘은 맞벌이 부부 많죠? 그죠? 근데 이제 아이가 문제 아니에요? 그럼 아이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몇 살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직 젖을 뗐냐 안 뗐냐 이것도 중요하고, 유치원 다니는지 초등학교 다니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관리하고자 하는 그 위험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게 knowledge예요. 첫 번째 지식입니다. 그렇죠? 지식. 근데 아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결과를 충분히 예상치 못한 걸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어요. 읽어봐요. 불확실성. 그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건 뭘로? 위험으로. 위험으로. 확실한 것은 보험에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확실성하고 위험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위험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 것을 정확히 알려지는 사건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게 지식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험관리 구성요소 첫 번째 뭐예요? 지식. 위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관리를 하지. 아이를 관리하는데 아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고 아이 좀 관리해 주세요 갔더니 봤더니 30살짜리 아이야. 상황이 달라지지 완전히.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이제 뭐예요? 보험입니다. 보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업재해보험을 이제 학습하게 될 텐데, 나중에 이제 보험 이야기가 뒤에서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위험을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보험을 가입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보험 가입 상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농업재해보험. 그렇죠? 이게 보험으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입니다. 보호.
여러분 나는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뭐 비비 관리도 하지 않고 제초 작업도 안 하고 막 방치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보호 작업이 충분히 필요해요. 그래서 농업용수 관리라든지 관계체계 정비, 경지 정리, 예방 접종, 살포 등 보호. 야, 보호 큰일 났어 이제. 어떻게 보면 보험도 보호를 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보험 그랬을 때 구체적인 상품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보호라는 것은 상품이 가입되지 않자도 우리가 비비 관리, 비를 뿌린다든가 재배 관리하는 거 있죠. 우리 1차에서 배웠던 이런 보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응을 해야지, 대응을. 그런가요? 대응을. 그래서 사후적으로 완화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사후적으로. 자, 그러면 요 네 가지 이용관리 구성 요소 네 가지를 적으시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전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전 배정. 첫 번째가 뭐예요? 지식, 그다음 보험, 그다음 보호, 그다음 대응. 그럼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봐보면 하나는 보험이고 하나는 보호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좀 달리 암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뒤에 글자가 다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암기법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험을 쓰고 얘는 보호를 썼어요. 그래서 위험의 관리 구성 요소 봐봐요. 관리 구성 요소, 광구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발음 잘 들어봐요. 광구요. 응? 광구야. 관도요 비슷하죠? 관리 구성 요소, 광구요 이렇게 광구요. 그리고 어때요? 나는 괜찮아. 지연 뽀대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지가 뭘까요? 지식, 험은 보험, 보는 보호, 대는 대응 이렇게. 그래서 지연 뽀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연한 척 뽀대고 있네. 광구요, 관도요, 지연 뽀대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괜찮겠어요? 막 이 정도 하면 막 박수 나오고 난리가 아닌데. 조용하고요. 이걸 어떻게 해올 거예요? 시험 낸다면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철저히 선생은 수험생 입장으로 이런 자료를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연 뽀대 이렇게 기억하 들어갑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암기법 몇 가지 해줬죠? 지금 적고 있나요? 책에다 꼭 적어 놓으시고 지금 그 기본서에도 적고 자꾸 읽어보면서 그 암기법 하세요. 그리고 앞부분이 보험이론은요 하루에 1시간이면 봐요. 1시간도 안 걸려. 암기하는 거 한 30분이면 합니다. 매일 그거 해주세요. 광구요 지연뽀대 이렇게. 농업부문 이론 뭐예요? 생가도인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손에서 하루에 한 번씩만 해주세요. 어차피 두 번 해라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해주면 여러분 한 달이면 30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뭐 딱 보자마자 떠올라요. 그런 습관을 들이고, 그리고 또 적어보는 게 제일 또 중요합니다. 지연 뽀대 그런데 험이 뭔지를 몰라서 못 적는다든가. 이건 좀 그래. 그러니까 반드시 지연 뽀대하고 같이 동시에 뭐냐면 지식, 험은 뭐예요? 보험, 뽀대, 보호, 대응 이렇게 이제 같이 소리를 내서. 오케이? 다시 한번 암기 그 핵심 단어, 그 단어도 소리를 내서 읽고요. 1차 볼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읽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풀로 다시 한번 자기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소리를 내서 꼭 읽어주셔야 돼. 알았죠? 그것을 하루에 30분만 하자. 그럼 보험일은 따로 공부 안 해도 돼. 지금 여러분 그 대부분 수험생들이 지금 보험일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타파해버리자고요. 하실 수 있겠죠? 그저 하시면 됩니다. 자, 표정이 약간 어두워진 관계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